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편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하면요. 예전에는 재벌이나 부자 같은 사람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 근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재벌들의 상속세 납부 현황 좀 알아볼까요? 1988년도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요, 176억 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302억 원을 냈죠. 그 다음에 1998년도 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은 무려 730억 원의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교보생명의 신용호 회장은요, 183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냈습니다. 이때부터 천억대를 돌파했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요, 2,7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그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요, 거의 4,500억 이상의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리고요, LG그룹의 구본모 회장은요, 2018년도에 1조 원에 육박하는 9,215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요, 2021년도 올해죠, 약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모두가 상속세율 50% 이상, 만약에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60%까지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 근래 이런 것이 좀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중산층들도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망자 수를 보면요. 29만 5,110명입니다. 이 중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될까요? 통계로 보면요.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요. 8,3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2.83%가 상속세를 내고 있는데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중산층마저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유자산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공시가격이나 아니면 공시지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과거에는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모두가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2 법칙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72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투자 수익률을 감안해서 내 재산, 내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간편하게, 간단하게 계산한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2를 투자 수익률로 나누면은 그것이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 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로 투자 수익률로 굴렸다. 그러면 72를 1로 나누니까 7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려야만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7.2%더라.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자기 자산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2 법칙은요, 자산의 증가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산의 증가 속도가 연 7.2%다. 그러면 72 나누기 7.2니까 자기 자산의 증가가 두 배가 되는 그런 기간이 10년 걸린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죠. 공시가격 상승률이요. 2021년도에 거의 20%인 19.91%입니다.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놀랍게도 3.6년 만에 자산 가격은 두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산 가격이 두 배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상속세 증가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상속재산이 2배, 4배 막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 부담을 헤어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상속공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최저 5억에서 30억까지 빼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다면 이마저도 공제할 수가 없겠죠. 직계 비속이 있다. 그러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은 지속적으로 막 증가하는데 공제 부분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상속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가 둘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배우자 공제는 그 법정 상속분의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공제는 5억 원인데 이 기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다.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내도 될 수 있었는데 상속세가 6,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망하지 않죠. 자, 마찬가지로 서울시 그 아파트 공시가격이 19.91%로 계속 상승한다 하고 가정해 보면 3.6년 후 상속재산은 15억 원에서 2배가 됩니다. 30억 원이 되거든요. 그때 상속세는 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거의 5배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다시 7.2년이 지났다. 그러면 상속재산은요 60억 원으로 상승할 수가 있고요. 상속세는 1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과 7.2년 만에 상속세는요 6,200만 원에서 10억 2천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배우자 공제 한 푼도 못 받겠죠? 일가 공제 5억 원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재산이 15억이다.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 나옵니다. 3.6년 후 상속재산이 30억 원으로 상승한다. 상속세는 무려 8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7.2년 후 상속재산은 60억 원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상속세는 무려 22억 9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불과 7.2년 만에 상속세는 10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상속세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파트 한 채랑 또 다른 재산이 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다. 그렇다면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괄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다. 그럼 상속세가 3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3.6년 후에 상속 재산 2배가 되죠. 상속세는 10억 2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7.2년 후에는 다시 또 2배가 되겠죠. 그 상속재산은 120억 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는 37억 9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엄청난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 부담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속재산이 30억 원일 때 배우자가 없다면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거든요. 8억 4천만 원 나옵니다. 3.6년 후에는 22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7.2년이 경과된 후에는요, 무려 상속세는 52억 9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상속재산이 증가도 증가하지만 배우자가 없었을 때 상속세 부담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아파트 한 채, 아니면 두 채, 아니면 아파트 하나랑 약간의 무슨 뭐 금융재산, 아니면 또 일부 토지를 갖고 있다든가 조그마한 꼬마 빌딩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 모두가 상속세 부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확정된 비용,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서요, 이제 모두가 현명한 증여, 현명한 상속의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제 중산층도 피할 수 없는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